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단체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갈릴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춘천 성시화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조용호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시화 운동은 잘 아는데, 성시화 연합회도 알고, 그런데 성시화 운동 연구소장, 예. 성시화 연구소장, 예. 이게 좀 다른가요? 성시화 운동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예,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요. 네네네. 목사님 만나 뵈니까. 네네. 손석희 아나운서 다른 얘기 아이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네. 그렇고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소양성결교회는 좀 어렸을 때 그렇군요. 집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그렇군요. 그 타방송사 사장님하고 그래도 CBS가 더 좋죠. 뭐. 감사합니다. 네. 예, 성시화 춘천 성시화 연구소는요. 성시화 운동 연구소는 성시화 운동본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장입니다. 연구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연구소가 그렇듯이 밖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고요. 이제 내부에서 성시화 운동의 방향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했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새로운 사역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도시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름 조사해서 이사장님을 잘 보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실행 분과가 있지만 이론을 담당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쉬울까요? 이제 지금까지 연구소장님이 이제 목사님들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 이유가 대사회에 대사회 관계에 다리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역할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장로님 보니까 강원연구원에도 계시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하신다고. 제가 이제 법제처라는 그 공직이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인데 이렇게 법령을 만들고 또 법을 해석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제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부처들 싸울 때 또 기관끼리 싸울 때 정리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죠. 좀 법률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시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사회 간의 그게 사실 다리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 환경부하고 후토부가 자주 싸우는데 그럴 때 이제 가서 우리는 잘 모르는 싸움인데 있습니다. 그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서서 이것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해준다든지 아니면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리한다든지 그런 역할. 저는 몰라서 그런데 그런 국가기관들끼리도 서로 뭐 고소도 하고 그러나요? 고소까지는 안 가는데요. 안 가고. 왜냐하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강을 자기가 관리할 때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잘 사용하게 수계를 관리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잘한다 하니까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가치잖아요. 둘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도 지역민들의 정서가 있을 거고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요. 중앙에서 하지 말고 도에서 맡으면 도는 환경도 있고 그렇죠. 국토도 이용도 있으니까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요즘 말하는 분권. 특별자치. 우리잖아요. 우리 강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 우리가 강도 개발하고 강도 보호도 하고. 이 상반된 가치가 강원도에서는 같은 이제 도에서 한 같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분권이 자기 책임 원리에 굉장히 적합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근사하고 민주주의에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역량을 많이 키워야죠. 우리 강원도는 충분하겠죠. 뭐. 제가 특별자치도법 위반하면서 만났던 강원도 공무원들은 베스트 그렇군요. 역시 강원도의 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성시화 운동이 불신자와 신자, 교회와 세상 이걸 연결하시겠다. 뭐 이렇게 전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연구소가 글을 써가지고 뭐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연구소가 이름으로요. 했던 것은 성시화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운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뭐 이제 대교회 사역과 대사회 사역을 나눌 수 있는데 가령 뭐 대사회 사역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렇죠.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이럴 때 교회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영향을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정책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 있다고 믿는데 그를 위해서는 연구 단계에서 출발하거든요. 제가 강원연구원에 와서 느꼈던 것이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뭐 춘서시 포함해서 강원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꼭 연구원에다가 의존하더라고요. 연구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중요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야 실행 전 단계지. 그래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는 그 춘천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의 모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또 곳곳에 있는 뭐 기후변화 연구원, 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책의 출발점부터 좀 아름다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정책을 만들자 이런 모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왠지 그냥 느낌상 공부 잘하는 분들 많이 모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연구원이 실제로 지금 몇 분 계세요? 성시화 연구소에 직원은 없고요. 없으시죠? 협력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사회적인 핵심 가치 그런 연구물들을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을 또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겠고 사람들도 인적 네트워크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당연히 교회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조용히 계시는 탁월한 연구자들을 잘 발굴해서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술인들도 많고 사실 성시화 운동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이시더라고요. 다양하게도 포럼도 열고 또 실제 선교도 하고 뭐 강원 지역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사업들 많이 하시던데요. 문화 사업 같은 거. 올해도 아마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장로님은 지금 갈릴리 교회를 섬기시네요. 원래 고향이 춘천이세요? 원래 춘천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전 대학 때였습니다. 대학 때 저희가 80학번이라고 하는 그 이제 386의 출발 연도인데 386의 출발 연도요. 새로운 표현이네요, 역시. 근데 캠퍼스가 되게 혼란스러웠죠.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되게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캠퍼스 채플에 간대요. CCC였습니다. 사범대학 채플에 들어가는데 거기 그때 불렀던 찬양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어떤 그 뭔가 일을 해나갈 때 갖고 있는 평안함,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대학도 어떻게 강원도에서 나오셨어요? 예. 네. CCC 정말 최고였죠. 네. 80년은 정말 대한민국 정말 혼란 그 자체였는데 1학년 때부터 CCC와 함께 하셨네요. 이제 CCC 형제들의 특징은 네. 잘 몰라도 네. 운동은 한다. 지성보다는 운동력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게 지성적으로 좀 갖춰지지 않으면 행동을 먼저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CC에서는 조금 당시엔 좀 소극적이긴 했는데 그러나 궁금증은 못 견뎌서 제가 CC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졸업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회장까지 하게 돼가지고. 그러세요? 네, 이제는 그러나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네.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고 했던 CCC인데 네. 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 계절이 오게 하자. 네. 우리 성시와 CCC는 또 밀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진구 목사님이 춘천에 오셔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고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김진구 목사님도 많이 만나셨겠네요. 대학 때 만났습니다. 네, 예. 그분이 되게 이제 제가 느꼈던 모습은 좀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좀 시름에 잠겨 있는 제대로 이게 풀어지지 않은 어떤 신앙 안에서의 그 슬픔, 솔리튜드, 솔리튜드. 네. 그래요? 약간 그 고독함, 그런 네네. 모습을 전 많이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은혜로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침잠하면서 묵상하는 모습들이 난 좀 좋았습니다. 가까이서 아마 친하셔서 저는 딱 한 번 뵀거든요. 김진거 목사님을.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시는데 20년 전 어디 뷔페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줄 서 있는데 딱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음식 접시 들고. 그 저는 분명히 내가 아는 분이니까 사진도 워낙 많이 보고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이분도 또 너무 반갑게 저를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를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밥 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세대에는 김진거 목사님은 뭐랄까 영적인 어떤 거장 또 거의 성자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그 대규모의 CCC 수련회 참석하고 전국 회장까지 하셨으면 그 추억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전국 회장은 이제 박성민 대표 그때 했고요. 네. 그 학생 때 추억은 여름 수련의 추억이죠. 그렇죠. 막 서해 바다 보고 막 중국을 향해 막 외치게 하고 전설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는 그 정도에 못 이뤘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제 나는 찾았네에서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그 배지 저도 기억나는데 유별 떤다 제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좀 미숙한 면도 있었는데 제가 그 배지를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절대 하나님이겠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냐? 그 자신은 제가 안 달고 다녔어요. 그 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멤버십 안에서 안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다들 대학생인 거 그 정도 그 용납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거를 발견을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CCC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가셨어요?
예. 제가 이제 법제처라는 직장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들어가서 아까 나왔던 법제처. 네, 생활을 하는데 그 첫날 발령 받는 첫날 지금도 그 광화문 옆에 광화문 청사 옆에 거기를 옛날엔 그걸 교통공원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공원이 있어요. 그 벤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령 신고를 이제 차관 앞에서 하거든요. 법제처 발령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임명장 공원에서 받고. 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청사 안에서 12층에 있었습니다. 차관실에서 그 마치고 이제 혼자 나와서 제가 그 옆에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기도를 했죠. 그때만 이제 대학생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강원대학교 지방대학교잖아요. 서울에 가면 강원대학교가 그때만 해도 있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80년대인데 그때는 강원대가 더 좋았던 시절 아닌가요? 게다가 강원대학교에 법과대학이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강원도 1등 대학인데 뭐 근데 어쨌든 법과대학이라 그러면 강원대학교도 법대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제 듣는 상태였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네요. 예. 근데 그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CC에 배운 대로 한번 제자로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첫날. 정말 초심이네요. 예, 초심. 기독 공직자로서의 그 초심을 결심하는 그 순간이네요. 네, 그 의미에는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CC 대표 간사님 하신 분이 조용상 지금 일본 선교사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이제 법대 행정학과라고 그 기관장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저는 뭐 기관장들이 이런 방에 쑥 둘러 앉아서 뭐 여러 가지 현안 논의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전 쫙 구석에 앉아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춘천을 둘러싸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조영상 선교사님한테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건데 저를 그 현장에 한 지역 사회가 돌아가는 현장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의 기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춘천 성시화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조용호 장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 좀 거리가 먼 법을 아주 그냥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신 것까지 이제 얘기하셨는데 미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공부하느라고 이제 막 시간을 보냈고, 근데 미국 생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요. 아들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이 가까이 흘렀는데 그 아들이 이제 크리스찬 캠프에 갔었어요. 그 가게 된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드님이.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이었냐면 목동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인천에서 이제 글로 이사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목동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잘하죠. 애가 결국은 게임으로 이제 저희가 아내랑 저랑 잠을 자면 아들은 일어나요. 밤새 내내 게임하고 학교 가서 푹 자고 뭐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제가 얘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해야 되나 하고 전 이제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아들이 자기 토플 시험 공부하겠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중3 때인데.
그러더니 커뮤니티 센터에 갔는데 거기가 14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14세가 안 됐거든요. 선생님이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한 달인가 공부하는데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네. 학교에 같이 와서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돼. 얘는 이제 재미가 붙었어요. 밤 12시, 1시가 돼도 뭐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게임 안 하고. 예. 네네. 그게 중요하죠. 뭐. 그러더니 한 달 만에. 한 달이요? 네. 네네. 제가 평생 영어 공부에서 받았던 점수를 훨씬 능가하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청소년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걔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그 캠프가 한번 우리 나랑 같이 가보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너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좀 아비로서 좀 스크린을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참 거기 모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 캠프였나요? 아니면 무슨? 아니요, 이제 미국의 그 LA의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네. 산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연합 교회 연합 모임이었는데 일종의 리트릿이에요. 3박 4일 하는데 이렇게 기초부터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인생의 뭐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랄까. 그럼 이제 한인교회가 아니고 한인교회하고 예, 한인교회 연합이었습니다. 예. 참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정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미주에 좋은 교회들이 많고 또 예. 미국 유학 가셔서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말 직장과 교회만 집중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거에 에너지를 이렇게 뭐 소위 말해 뭐 회식 문화라든가 무슨 가정의 대소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교회만 집중해서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 좋은 경험들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장로님도 그러셨네요. 저희 그때 와서 한국에다가 와서 네네. 저희 집안에 표를 하나 이제 제가 매년 썼는데 첫 해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가정. 교회표가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저희 가족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어떤 뭐 엔진을 달게 했다 할까. 좋네요. 그 미국 생활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유학을? 1년 했습니다. 1년. 네. 그 1년 동안 정말 여름은 한 계절밖에 없었을 텐데 네. 캠프에 아드님 위해서 갔다 온 거네요, 진짜. 1년 동안 있다 가기 때문에 저 집에서 한국말 사용 금지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3분 스피치 뭐 아주 그렇게 지냈는데 한 6개월 지내니까 딸이 자기 앞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영어로 하지 말고 자기가 하겠다 하더라고.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애들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또 좋은 나이 때 갔네요. 네. 그 중학생 때 그때가 네. 너무 저학년보다도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목사님 말에 전적인 동의. 초등학교 1학년이나 영어 유치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6학년, 1학년 요때가 그때 좋습니다. 참 좋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고 그럼 다시 이제 귀국하셔서는 다시 법제처로 복귀하신 거예요? 네, 법제처 이제 복귀할 때요. 네네. 그때 미국에서 있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두 분이 있었어요. 네네. 법제 업무를 그분한테 배우고 싶더라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서기관 때 나갔으니까 곧 법정관 승진을 하게 될 텐데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법제 업무로 또 녹아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이제 그 밑으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복도에 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분이 있잖아요. 제 손을 잡더니 저 서기관 실은 나한테 원래 발령 제의가 왔었어. 근데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친구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거부했어. 나 별 뜻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부처가 있고 부서가 있고 한가요? 법제처 안에 있겠죠. 있고 이제 그
저분이 정통의 어떤 법제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 법 전문가들끼리 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고수, 존경할 만한 실력자 이렇게들 예. 이제 보시겠네요. 일가를 잃은 분들 뭐 이런. 그렇겠네요. 예. 그 안에서의 특별히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예. 그래서 그분 중에 이제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을 또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 같이 협력하셨네요. 예. 그러면서 계속 CCC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네, 이제 그때 CCC에서 이제 중앙회를 부활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 광역회장을 모집했는데 이제 제가 강원도 광역회장으로 강원도 출신이니까 직장은 광화문인데. 네. 근데 이제 CCC는 강원도 네. 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앙 차원에서 지역과 연결하는 거니까 강원 광역회장을 하면서 이제 CC 본부에 자주 다녔었죠. 네. 그리고 기도 모임 같은 거를 제안했죠. 그때 좀 시국도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는 그때 그 청와대 뒤에 네. CC 본부가 있거든요. 그 저녁마다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고위공직자가 저녁마다 또 금식하면서 기도 모임 가시고 네. 그러셨네요. 그러면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갈릴리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셨어요? 미국서 만났던 그 이제 교회 연합 네. 그 집회가 춘천에 이제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번 개설하고 싶다 그래서 네. 그 어떻게 저한테 사무국장을 맡겼어요. 한국 사무. 그래서 근데 거기가 이제 조금 여러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되지 제가 좋아했던 그 모임도 이렇게 되지니까 제가 영적으로 힘들었었어요. 특히 교회 문제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영적으로. 교회 문제 어렵죠. 네, 그래서 춘천에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려고 왔어요. 영적인 고향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최영종 목사님 그때 만나게 됐고 다시 그 전에 이제 그냥 후배였는데. 대학 선후배. 예. 같이 CCC 하시고. 예. 네. 영적으로 연결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부터 최영종 목사랑 교제하면서 춘천에 오게 되면 이제 갈릴리 교회를 이제 나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퇴직과 함께 더 이제 정착하신 거죠. 춘천에. 예. 그러면서 춘천에서 필요한 성시와 연구도 하시고 예. 또 교회도 섬기시고 지금은 또 강원연구원 사업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예. 여전한 현역이시네요. 진짜 장로님. 저는 뭐 여전히 사람들한테 난 퇴직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하시는 일은 퇴직자가 아니시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현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퇴직자가 갖고 있는 그 제가 퇴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니 딱 하나 기도인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데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노동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기도였는데요. 법적인 용어로. 네. 임노동자라고 하나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가요? 예, 임금을 주는 사람의 명령을 잘 그게 임노동자예요? 따라서 일한다는 임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에 내려올 때 뭐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자연스럽게 춘천으로 왔어요. 그 옛날 기관장 모임의 그 흐름들 그리고 CC에서 있었던 거 법제처에서 나를 가르쳐준 이렇게 경력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춘천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법제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변혁 법제정책연구소인데요. 변혁이라는 말은 그 나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런 뜻이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변혁적인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저희 전문 분야가 이제 고도의 지방자치 그리고 남북 통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세 가지 제가 그 법제처에 있었지만은
학위는 공학 박사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은 강원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전부 개정한 것이 지난 6월 8일 날 시행됐고 또 3차 개정까지 이제 안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네.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이런 것이 강원도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강원도 정신, 강원도 정신을 담은 있어야지 이게 강원특별법에 담는 거거든요. 강원도 정신. 네네. 법에 정신이 없으면 법은 죽은 문자에 불과해요. 그거를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놓고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설교 때 그 신명기 29장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산업이 부흥하고 주민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특별법이 담아야 될 정신은 산업 부흥 그리고 주민을 잘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에베소서 그 6장 12절이죠. 이게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속한 것이 아니요 뭐 통치자, 권세사,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거를 법제적으로는 어떻게 저는 느꼈냐면요.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플래시 앤 블러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뜻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이 제도가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올가매는 제도를. 고난이잖아요. 이 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아니면 잘못된 제도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것이다. 그렇군요. 오늘 뭐 우리 저희 반가운 오늘은 사실은 이 간증과 신앙의 스토리인데 장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사 포커스로 이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롭고 참 재밌네요, 장로님.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시화 운동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 지역사회에서 교회와 기관 또 정책을 통해서 법 개정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잘 반영된 법들 많이 연구해 주세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조영호 장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